자, 오늘 요소수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시간에 좀 챙겨봤는데 요소수 관련주가 다 날라갔어요. 다 갈라갔어요. 특히 요소수는 이제 중국 정부의 비료업체들한테 이제 요소수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를 간 거 보면 조비, 경농, 남해역, 효성OMB 줄줄이 다 상한가를 갔죠. 근데 보통 주식에서 가장 기본은 시간에 뛴 종목을 웬만하면 다음날 쫓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뛴 종목은 잘못하면 그 자리가 최고점이 되는데 이 아직 중국 정부에서 정확하게 그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흘러나온 얘기인데 일단 시간에 뛴 종목 쫓아가지 말고 만약 사시더라도 꼭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 그게 안 되시면 하루라도 나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시간이 상승한 종목들이 쟤네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KG 케미칼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뭐 유니온이라든가, 전부 다 카프루라든가, 카프루는 또 매각 이슈도 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큐렉스는 의료용 그룹 관련주고, 그게 이제 올라갔는데 효성OMB라든가 이런 친구들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왜 뛰었냐? 바로 이거죠. 자, 중국 정부, 일부 업체에서 수출 중단 지시. 저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가, 애플가 중국에서 자꾸 이제 좀 안 좋죠. 사이들이 애플, 이제 못 쓰게 하면서, 이제, 사회주가, 주주가, 계속 통제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자꾸 수출 금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그냥 평생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완지투가 사이가 안 좋으면서 어떤 미중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자주 일어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미중 분쟁 관련주들은 사실은 가끔씩 잘 뛰어요. 대신에 이제 뭐 중장기로 길게 볼 테마들은 아닌데 이렇게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친구 잘 뛰죠. 유니온 같은 애들도 이제 미중 분쟁이 붙었다 하면 이게 급등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월봉에서 엄청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저점이 4,500원대니까 한 4,000원대가 오면 더 좋고 5,000원대 그 초반 정도가 되면 이 친구는 이런 데를 간다. 미중분쟁부터 이런 데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냥 월봉 바닥이 오게 되면 많이 뛰게 되는데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절대 20개선 깨면 안 돼요. 금방 제가 20개선 유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움직여서 뛸 수 있는데 오늘 하루쯤은 중국에서 자꾸 애플도 자꾸 금지시키고 특히 요소수로다가 또 자꾸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소수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비료주들은 다 요소수 관련주죠. 그래서 암모니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요소수는. 그래서 대창 솔루션이 일단 관련주인데 이 친구 암모니아 특구 사유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롯데정밀화학인데 이 친구는 요소수 운송이 암모니아 생산 또 복합비료 생산한 적이 있고 GNC 에너지는 요소수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폐수. 요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원래가 그 미중 분쟁 그 관련주인데다가 이 품절난 뉴스 5대 브랜드가 있죠. 그러니까 불순환시가 되는 지분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옛날에 코리아 센터라고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커넥트 웨이브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이제 해외 직구로다가 이걸 긴급 수송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 TKG 휴캠스는 사실은 요수수라는 게 이제 많은 대형 화물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그래. 좀 얼른 기름값이 안정이 돼서 좀 그런 제 친구들도 이제 큰 차 운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요소수 사태가 생기거나 기름값이 올라가면 좀 걱정이 깊어요. 아무래도 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죠.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소수 관련주가 이제 저감제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TKG 캠스가 있고 금방 KG 케미칼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이 친구가 이제 에드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인증 대체 요소수 비슷한 건데 녹스케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친구가 뛰었고 비료나 그 사료주들도 이런 이슈로다가 어제 시간의 줄들이 상한가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살펴보면 유니온 요트보다 미중 분쟁으로다가 한번 뛸 것 같고 대창 솔루션 같은 게 재무가 좋지는 않은데 월봉 H가 높죠. 대신에 딱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보통 유니온 모텔은 이런 데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주식은 싸게 비싸게 팔아야 되죠. 대창의 솔루션의 위치는 지금 낮은 가격은 아니다. 이 친구는 사실 그 원전 쪽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두 번째 이제 롯데정밀화학인데 사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주인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그 영업이라는 이게 좀 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요소수 이슈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고 GNC 에너지는 월봉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바닥권인데 딱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뭐 순간 오늘 같은 날 예전에도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고 요소수 관련으로 또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절대 240 이상 깨면 안 돼요. 자, 마지막에 TKH 휘감수를 보면, 이게 영어로 발음인데, 아직 월봉의 중간쯤에 있죠. 얘는 이제 식견선 깨면 위험하고, 특히 수급주선이 유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40 이탈 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KG 케미칼의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위치가 낮질 않죠, 지금.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추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 사시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단 본인이 단기 단타를 잘한다거나 스캡을 잘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조심하시고, 시간에 뛴 종목은 이렇게 다음날 뚝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운봉 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소수 이슈가 작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뭐 또 뛸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간에 뛴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고. 자, 커넥트 웨이브인데 직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친구가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근데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죠. 완벽히 깨져 있고 단지 요소수 해외 직구에 대한 이슈가 있구나. 순간 높이만 뛰지 않으면 이전 저점 1350원 깨지 않은 자리 선상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요소수 관련해서는 사실 비료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데, 원래 비료주나 사료주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다가도 많은 예전에 수혜를 봤죠.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막 곡물에 대한 이슈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뛰었었는데, 우성이라든가 조비 다 시간 상한가 간 친구들이 이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 남해화학이 됐든 그 효성OMB가 됐든 간에 월봉에서 위치가 상당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진 애들인 거죠. 자, 효성OMB 마찬가지인 거고, 판소토리도 마찬가지. 뭐 예전 한동안 또 강하게 신성물산 건드리면 안 되겠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아주 바닥바닥 끓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친구들은 좀 물려도 사실은 빠져나갈 확률은 좋은데, 사실 이 비료 사료주라는 게 많은 시청자분 잘 알겠지만 반도체라든가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처럼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죠? 성장주는 아니고 이제 가치주다 보니까 뭐 가치주라고 보기도 좀 그린데, 사실 어떤 막 큰 흐름을 타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나게 되면 가끔 그런 이슈로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금방 지금처럼 요소수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뛰기도 해서 이런 것 뛸 때 단기 테마로서 보는 게 맞아요. 단지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너무 크게 뛰면 사지 말고,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고 그래서 이 친구 조비라든가 남해와 경농 얘네들이 효성변이 꼭 크게 뛰어서 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낮게 출발해주면 분할로다가 사놓으면 요소수 이슈가 죽지 않는 한은 순간은 한두 번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간은 또 이 팜스토리 같은 친구들도 한두 번 잘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게 왜 잘 움직였냐면 결론적으로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죠?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슈로 떴는데, 이건 또 이제 우크라 곡물 요청 중단 이런 것 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뛰는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이렇게 크게 뛰었던 가장 큰 이유,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이때 바닥권이 뛸 때 월봉 고점 조심하라고 그랬죠. 항상 주식을 살 때는 바닥권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연히 한일사료는 우하향 중이거든요. 이렇게 하향 중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건들게 되면 물리고, 특히 월봉 고점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이슈가 떠도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도 월봉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결국 내가 뉴스에 물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 사시는 게 중요한데, 물론 우성이나 조비나 남해학이 다 월봉 바닥권이긴 해도 추세는 완벽하게 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 사기보다는 그래도 바닥권이라 그나마 월봉 고점에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간에 급등한 종목이라 띠락률은 좀 있는데, 너무 높이 뛰면 사지 말고 낮게 뛰면 하루라도 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쯤은, 특히 어제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게 되면 결국은 단기 테마들이 많이 뛰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 좀 안 좋을 때 초전도체만 뛰고, 또 초전도체는 잠잠해지니까 맥신 관련주가 뛰고, 맥신 관련주도 잠잠해지니까 양자 컴퓨터가 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좀 잠잠해지니까 막 샘표식품 같은 또 후쿠시마 오염과 관련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뛰기도 하죠. 오늘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이쪽 친구들 요소수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어디까지나 미래 가치가 엄청 좋은 큰 성장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이렇게 요소수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단기 테마로서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긴 안목을 갖고 길게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요소수가 점점 더 가격이 뛰고 막 너무 심해지면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산업군 자체가 막 그런 사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시각을 갖고 보자.
요소 관련주는 단기 쪽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물한잔 먹고 우리 HLB 좀 볼게요.